작년에 했던 내용이 한 반 정도 있고 바뀐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정의랑 분류가 어떤 건지 볼게요. 일단 눈 구조부터 살펴보면 앞에서 보면 투명한 각막이라는 부분이 여기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지나가는 길 공공, 그리고 수정체라고 해서 여기 폴로우칸 렌즈가 눈 속에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빛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눈에 초점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백내장이라는 거는 여기 눈 속에 있는 여기 수정체가 흠탁이 생기면서 시야도 흐리게 보이고 여러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여기 수정체라는 게 동그란 볼록한 렌즈인데, 이게 빛을 굴절을 시켜서 빛이 여기 황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증상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 침침하다, 아니면 잘 안 보인다, 흐리게 보인다라는 증상도 있지만, 또 나이가 젊은 분들이 의외로 밝은 곳에서 운전할 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타입의 백내장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개로 물체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눈이 마비가 돼서 눈을 떴을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눈으로 봤을 때도 이 빛이 퍼지면서 두 개로 보일 수가 있고, 이거를 분간을 잘 못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둘러 보인다 그러면 교실에서 먼저 가시나 이런 거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백내장 일부도 같이 관찰을 합니다. 어떤 타입은 밤에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백내장을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타입을 나누기도 하고, 또 백내장이 생긴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원인은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고, 옛날에 60대는 60%, 70대는 70%에서 백내장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70대는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방사선 노출 이런 것도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한쪽만 심하게 젊은 사람이 왔다, 이거 예전에 다쳤을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장 들어갈 때도 주변의 구조가 약할 걸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백내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병원에 문의가 오면 아이는 반드시 빨리 봐야 되고, 또 치료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 눈에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경우, 또는 오랫동안 먹는 스테로이드 작용, 특히 아토피나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 오래 먹으면 백내장 생길 수 있고, 당뇨도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눈 구조, 다시 사람이 누워있을 때 이렇게 구조를 보면 수정체가 있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이 방향으로 들어가잖아요. 수정체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제일 안쪽에는 핵이라는 뉴클레우스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콜텍스가 있고, 콜텍스는 주변에 있는 피질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얇은 주머니가 있는데, 앞쪽을 안테리어 캡슐, 전낭이라고 부르고, 뒤쪽은 포스테리어 캡슐이 됩니다. 후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막으로 된 주머니 안에 지질과 그리고 핵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사실 이 앞에 있는 낭 밑에는 아주 작은 한 층으로 된 조그만 세포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우리가 앞쪽에 있는 주머니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이유도 얘네들을 좀 없애는 게 더 맑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백내장을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런 타입의 형태도 있고, 이렇게 주변이 허옇게 된 형태도 있고, 뒤쪽 부분이 허옇게 된 형태도 있고, 이건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눈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앞이고, 빛이 여기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수정체가 있으면 가장 안쪽에는 핵이 있는데, 핵 자체가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노랗게 변하는 백내장도 있고, 또 백내장이 주변 쪽에, 피질 쪽에 생기는 백내장도 있고, 뒤쪽 또는
앞에 생기는 백내장도 있습니다. 먼저 핵 경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백내장은 우리가 사실 제일 흔하게 보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경우인데,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빛을 이렇게 얇게 비추면 제일 앞에 빛이 지나가는 여기 각막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안에 방수가 들어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정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가운데 부분 여기가 아주 노랗게, 심한 경우는 아주 갈색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우스 스클레로시스는 보통 나이가 들면 거의 다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 또 시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질 온탁, 한국 사람들한테 제법 많아요. 피질 온탁은 눈의 가장자리 쪽에 요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요 바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중심부에 온탁이 없으면 시력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그때는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에는 전랑 하운턱이에요. 이 그림 보면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거는 각막이고, 요 빛이 반사된 거고, 여기를 보면 됩니다. 여기가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의 제일 앞쪽 부분이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하얗게 혼탁이 와 있는 거고, 또 전랑하 혼탁은 젊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다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저기 후낭하 혼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수정체가 있으면 수정체의 제일 뒤쪽 면에 지금 빛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앞쪽은 다 투명하게 빛이 지나갔고, 제일 뒤쪽에 후낭 앞에 이렇게 혼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아주 거칠게 뭐로 막아놓은 듯한 그런 혼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내장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사실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차트에다가 기록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뉴클레어스 스클레로시스의 핵이 얼마나 진하냐에 따라서 아주 투명한 것도 있고, 점점 아주 심하게 노랗게 변화하는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피질 쪽에, 콜텍스 쪽에도 어떤 변화가 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쓰기도 하고, 후낭하 혼탁이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캡슐 P라고 해서 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는 많이 안 쓰고, 기록에는 관습적으로 쓰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핵경화부터 보면 우리가 아주 깨끗하다고, 클리어하고 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기록에 또는 NSC,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심한 타입에 따라서 그냥 플러스를 숫자를 더 많이 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위원장님처럼 N1, 2, 3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NS 플러스 1 정도면 백내장이 있긴 하지만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2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수술 생각하셔야 되겠구나, 3개부터는 꽤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코르티컬 오페시티 마찬가지로 피질도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안테리어 서브캐필라 오페시티는 앞쪽에 여기에 혼탁 생기는 건데, 이거는 사실 굳이 그레이딩을 하지 않아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보통은 있다 없다 정도로 많이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후낭하 혼탁의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역시 여기도 이렇게 세분화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그냥 PSC 하나 정도, 둘 정도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뇌레스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핵경화 꽤 있고, 그리고 피지 쪽에도 백내장이 꽤 있고, 후낭혼탁까지 있다 이러면 꽤 시력이 나쁠 거고, 또는 뭔가 제가 이렇게 쓰기도 할 때도 있고, 또 C1, N2, P1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C는 피질, N은 뉴클레우스 핵, 그리고 P는 후낭하 혼탁,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진료실에서 봤을 때 핵경화가 꽤 심하다,
안쪽에 이 정도면 NS2 플러스나 3 플러스 정도 될 정도로 꽤 심하다. 이거는 주변적으로 이렇게 부채살처럼, 네, 이거는 피질의 혼탁이 심하구나.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제 요거는 저기 뒤쪽 부분에 호낭암 혼탁이 꽤 심하게 온 거고, 요거는 눈 앞쪽 부분에 하얗게 이렇게 변화가 온 거는 전낭암 혼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수술은 뭐 작년랑 똑같아요. 약 쓰는 경우 요즘 많지 않고요. 그리고 수술은 이미 생긴 건 이제 약을 없앨 수 없다는 건 보통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진행을 하고 언젠가는 우리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수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수술을 아주 늦추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환자랑 얘기합니다. 많이 불편하신지 아니면 특정 직업에서 이렇게 운전하는데 밝은 데만 나가면 뭐 터널에서 운전하다가 밖에 나가면 갑자기 안 보인다 이런 분들 전낭암 혼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수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심한 근시나 원시나 노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면서 뭐 안경을 안 써도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죠. 심하면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안압이 우리가 외래에서 측정할 때 한 20 넘어가는데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심할 때 수술을 하면 수술도 어려워지고 합병증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술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 늦게 원하시는 분들은 3개월이나 6개월 간격 보다가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끝. 궁금하신 점? 네.